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양 보겠습니다. 금양 오늘 2.5% 내리고요. 뭐 다른 2차 전지들도 거의 한 약보합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쪽도 그렇고 오늘은 조정폭이 조금 큽니다. 이 반도체 쪽이 AI 반도체를 앞세워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 중소형주들이 꽤나 많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조정폭을 조금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고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가 나온 이후에 조정을 줬고 반등 이후에 오늘 또 약간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한국 시장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나오려면 이거 하나 명확히 기억하세요. 환율이 아예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환율이 낮다는 건, 즉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낮은 위치라는 건 지금과 같아요. 시장이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환율은요,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달러가 더 강해지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시장이 붕괴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돈다는 거고, 순환매가 돈다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목별 장세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다. 왜 그러냐면요, 시장은 선반영하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선반영하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이 나온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가장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금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핵심 내용은 가격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저는 얼마에 매수를 했는지, 어느 정도 보유 기간을 가지고 갈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이 화면은요, 오늘 3월 19일이죠. 19일로 딱 찍어보면 이 화면은요, 제가 지금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1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109%예요. 자, 근데 같은 기간 동안의 시장 등락률은 뭐 그렇게 큰 폭의 뭐 상승하거나 하락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시장을 기준해서 봤을 때는 사실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투명한 인증을 하고 있다. 뭐 운 좋게 종목 하나 잡아가지고 뭐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는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종목 관련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이고요. 제 매매 타점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차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이 HLB 제약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3월 11일 날 23,550원에 공략을 해서 하나, 둘, 이틀 만에 매도한 결과 19%의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즉 종목이 안정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매수 구간으로 잡고 지금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했는지가 중요해요. 신고가 구간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양을 장중에 매수한 내용이 있죠. 11시 23분. 그리고 오늘도 삼익 THK 시장가 매수 8시 52분. 장 시작 전에 종목 공유가 다 됩니다. 이거 말고도 그동안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뭐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매매를 보더라도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 그렇죠. 뭐 3월 달 들어서 매매한 결과 3거래일 동안 75%, 그리고 2월 달에는 네페스 아크. 자, 내용 보면 거의 뭐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 기간 동안 32%의 수익. 이거 외적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던 계좌 수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뭐 네페스 아크,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요, 쭉 올려서 보면 다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 3월 11일 자람 테크놀로지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다 종목 공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은 안 받는다. 그런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다들 보셨죠?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신고가 외적인 다른 어떤 것도 쳐다도 보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금양을 보면 금양에 대한 타점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금양을 보면 제가 왜 하는지 알 겁니다. 그렇죠? 고가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죠. 물론 여기서 최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되는 폭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걸 뒤집어 보자고요. 올라갈 때의 선반영이 아니라 내려갈 때의 선반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식이 나쁜 이야기가 나와야 내려가나요? 아니면 나쁠 것 같아서 내려가나요? 반대로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올라가나요? 아니면 좋을 것 같아서 올라가나요?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고가 매물을 못 넘는 경우가 있고요.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신고가를 만들고 선반영 구조의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가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차전지 관련돼서 앞으로 무언가가 나오고 뭐 향후 성장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너무 당연해요. 그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2차전지 시대, 엄밀히 따지면 전기차 시대가 오는 이유는 뭐죠?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죠. 이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진행하나요? 정부에서 진행합니다. 각국 정부에서. 그렇죠? 이러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프라 투자를 기업에서 할 수 있나요? 없죠. 이건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주도하에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건데 그 원리가 탄소 배출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을 낮추는 거에 대한 건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속도 조절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먼저 갔으면 즉 선반영을 받은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을 받죠. 그게 조정의 이유입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양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의 조정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반도체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 저도 반도체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왜 받을까요?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주가가 먼저 뛰었고 또는 앞으로 나올 실적 또는 지금 나온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먼저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기에 실적은 10이 나올 건데 주가는 이미 10 또는 12가 나왔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12일 경우에 10밖에 안 나오면 이만큼의 조정을 받는 게 맞고요. 10이 나올 수 있는데 10까지 올라갔다면 혹시 10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조정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주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이든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비쌉니다.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금양이 싸지려면 어떻게 돼요?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실적이 언제 좋아지나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금양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꼭 필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을 보면 2월 7일 날 적자 1140억인가를 찍었어요. 근데 예상치를 보면 500억 정도 규모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실적이 적자 500억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안 빠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12월 달, 11월 달, 10월 달, 즉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12월 달 고점 찍고 1월 달 그리고 2월 초까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즉 하락에 대한 부분도 선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금양이 하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코프로 BM이 빠져야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차 시대가 안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미 자금 투입이 된 부분도 많은데 여기서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그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효율을 따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아직 실적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개화되는 첫 번째 단계 정도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들이죠. 금양을 포함해서 LNF도 그렇고 코스모 그룹도 그렇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실적치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약간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에코프로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시세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자 2020년에 에코프로가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이 되니까 15만 원이 됐습니다. 21년 한 11월경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상승폭이 몇 프로죠? 1500%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 10배 증가한 건 22년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22년도에 결산 실적 언제 나오죠? 23년 초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배. 그리고 나서 실적이 22년도에 좋았죠. 10배 올랐어요. 10배면 1000%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거의 한 800%, 900% 정도 실적이 뜬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1500% 오르고 실적은 1000%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0% 올라간 실적을 대비해서 23년 초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1500%가 더 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150만 원짜리 주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가총액 16조. 여기서 10분의 1 잡아보죠. 10분의 1 잡으면 6만 원 정도잖아요. 6만 원의 주가는 이게 약간 좀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6만 원 정도의 주가는요. 어느 정도냐면 쭉 보면 22년도 초반 정도. 그렇죠? 22년 저가가 6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당시의 시가총액이 얼마란 소리예요? 에코프로의 시가총액 보면 쭉 올려서 볼게요. 1조 6천억. 그렇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을 잡았으니까 제가 1조 6천억 정도입니다. 1조 6천억이었을 때 22년도에 좋아지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좋아지는 상황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였을 때 보면 23년 초에 나오니까 애초에 800억이나 600억 가지고는 1조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 그리고 여기서 한 60% 정도 하락한 거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곱하기 2만 잡더라도 1.6조 곱하기 2를 잡으면 3.2조잖아요. 3.2조에 600억, 800억 요 정도 실적은 사실상 비싼 주식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꺾인 부분을 가지고 먼저 조정을 받은 거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조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와서 빠진 거니까. 이게 성장주의 핵심이잖아요. 성장주가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올라가는 거지 지금 다 성장했는데 왜 올라가요? 그렇죠? 주식은 앞을 보면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금양을 보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금양 실적 보면 적자, 이익이 날 때도 79억, 126억. 아직까지는 2차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벌고 있죠. 그럼 적자는 왜 나요? 본업이 있는데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금양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469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리튬 가격도 이제 다 빠졌고 이제 반등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저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기억을 해보자고요. 한 가지 내용을. 실적이 좋아졌으면 지금이 고점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적이 아직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실적이 좋으면 그게 피크예요. 금양 말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쪽에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양도 빠집니다. 근데 하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박살이 나야 돼요. 이미 적자 찍었잖아요. 적자 폭을 늘린다고 여기서 리튬 가격이 덜 반등이 나오나 보네. 수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가니까. 그렇죠? 그럼 빠지는 구간에서 사지 말고 우리는 보유 기간만 생각해서 타점 잡자. 그렇죠? 어쨌든 신고가 구간이 첫 번째 단계고 그리고 반대의 개념을 잡으면 신저가 구간이 하락하는 첫 번째 단계겠죠. 그럼 이 구조 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선반영에 대한 이해. 이게 가격 형성의 원리예요.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금양은 하락하기 위해서, 즉 추세를 이탈하고 하락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완전히 작살이 나야 됩니다. 완전히 작살이 나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왜? 실적은 이미 꺾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 다음 분기 좋을 것이다. 이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면 실망감에 매도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적인데 그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실적이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또 나왔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이게 답입니다. 주식시장은 이게 답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그렇죠?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금양의 지금 시가총액은 7조 3천억입니다. 단순히 뭐 469에 대한 어디랑 수주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회사에서 하는 거고 그런 거 내가 먼저 파악하고 뭐 알고 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개발에 참여했겠죠. 내가 기술자가 됐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린 투자자잖아요.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확인하는 걸 어디까지 확인해요? 개발 단계까지만. 그리고 나서 기술의 증가로 인해서 돈을 먹기 시작할 때는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직 실적이 개화 시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되 우리는 보유 기간을 조율하자. 그게 타점이죠.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걸 보더라도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자람 테크 정확하게 제가 언제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 아니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죠. 자, 보세요.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 하나 둘 이틀 동안 75% 그렇죠. 이게 가능해? 이런 정도죠. 근데 모든 종목들 제가 수익을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HLB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죠.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 매수 매도한 결과 1월 달에 31% 수익 그리고 쭉 올라가서 2월 말 3월 초에 매수한 결과 몇 프로 18%의 추가 수익을 냈죠. 이런 부분 즉 타점에 대한 부분 기간을 조율하는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무료로 진행한다. 돈은 안 받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요.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건
우리가 봐야 될 게 실적이나 재료, 모멘텀, 뉴스 이런 것보다 먼저 봐야 될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실적이나 모멘텀, 재료, 뉴스 이런 걸 보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먼저 보고 나서 우리가 상황 체크를 하자. 이게 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강한 종목이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도주가 된다. 왜? 강한 종목이 더 가니까. 근데 강한 종목은 실적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서 좋을 게 없다. 왜? 이미 그런 부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반영이 돼 있을 경우가 많죠. 비싸졌다는 거죠. 근데 꿈에 대한 부분으로 비싸진 건 기대감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도 많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실적을 확인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시장은 시장을 형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실적에 대한 확인이 있을 때도 주가가 올라가요. 왜? 시장을 형성하니까. 그렇죠? 딱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차이를 두고 보시면 주식을 보시는데 조금 편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강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